네, 저희 오늘 11번째, 네, 심화 투반의 11번째 시간이어서, 네, 다음 주에 저희 졸업 낭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그, 그래도 좀 몇 번 해보셨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들어오시는 분이 또 조금 뭐 계실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부분 참 감안하셔서 오늘 리허설 잘 해보고요. 지금 이제 그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한국 단편을 녹음하셔가지고는 그래도 그거는 작품성으로 올라가는 거고, 예, 작품성, 상품성이 둘 다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조금 편집해 주시고 뭐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예, 잘하시는 거고요. 여수의 사랑은 그냥 녹음 버튼 누르시고 한 5분 정도, 뭐 10분 정도 이렇게 그냥 쭉 읽으시면서 숨소리 들어가고 침소리 들어가고 또 읽으시다가 잘못 읽으시면 그 문장부터 다시 한번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진도대로 가주셔야 네, 좀 지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아쌤, 미아쌤, 은정쌤, 명숙쌤 이렇게 네 분 들어오셨는데 일단 네 분 먼저 선아쌤 막 들어오고 계셔서 네 분 먼저 리허설을 해보면서 네, 또 우리 한국 단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숙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네. 그럼 우리 그러면 아주 1부가 우리 네, 한국 단편부터 시작할까요, 오늘은? 네, 좋아요. 네, 그럼 한국 단편, 네, 우리 낭독할 거 미리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아쌤 들어오시자마자인데 어떻게, 하나쌤 먼저구나. 예, 네, 현아쌤. 하나쌤 부탁드릴게요. 권태 이상. 어서 차라리 어두워 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의 여름날은 지루해서 죽겠을 만큼 길다. 동해 팔공산 곡선은 외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 곳. 서를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아, 이 벌판은 어쩌라고 이렇게 한이 없이 늘어놓였을꼬. 어쩌자고 저렇게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먹었노. 농가가 가운데 길을 하나를 두고 좌우로 한 10여 호씩 있다. 휘청거리는 소나무 기둥, 흙을 주물러 바른 벽, 강낭대로 둘러싼 울타리, 울타리를 덮은 호박덩굴.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다. 어제 보던 뎁사리나무, 오늘도 보는 김서방, 내일도 보아야 할 흰둥이, 검둥이. 해는 100도 가까운 볕을 지붕에도 벌판에도 뽕나무에도 암탉 꼬랑지에도 내리쬐는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뜨거워하며 견딜 수가 없는 염서 계속이다. 나는 아침을 먹었다. 할 일이 없다. 그러나 무작정 널따란 백지 같은 오늘이라는 것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무슨 기사라도 좋으니 강요한다. 나는 무엇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야 한다. 그럼 나는 최서방네 집사랑 툇마루 장기나 들어갈까? 그것이 좋다. 최서방은 들에 나갔다. 최서방네 사랑에는 아무도 없나 보다. 최서방의 조카가 낮잠을 잔다. 아하, 내가 아침을 먹은 것은 10시나 지난 후니까 최서방의 조카로서는 낮잠 잘 시간에 틀림없다. 나는 최서방의 조카를 깨워가지고 장기를 한 판 버리기로 한다. 최서방의 조카로서는 그러니까 나와 장기를 둔다는 것 그것부터가 권태다. 밤낮 두어야
마찬가지일 바에 안 두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러나 안 두면 또 무엇을 하나? 둘 밖에 없다. 지는 것도 권태이거늘 이기는 것이 어찌 권태 아닐 수 있으랴. 네. 네. 아, 네, 네네. 수고하셨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명숙사. 그 지금 이제 몇 분 안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그 지금 맨 처음에 권태다. 다음에 한 두 줄, 세 줄 더해서 끝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처음에 그냥 권태다 하고 끝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목 권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권태 이상 하고 본문 들어가시면서 권태다 해서 끝나면 아무래도 좋겠어요. 지금도 역시 아 권태다 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뒤에 들어봤는데 그 뒤에 권태가 나오긴 하는데 예, 그거 조금 아쉬워서 그냥 권태다 하고 끝내시면 좋겠고요. 앞에 되게 좋으셨어요. 지금 이제 여러 번 해석을 하셔서 사서 하시기도 하고 이 책에 또 예, 이제 많이 몰입되시기도 해서 되게 좋아요. 쭉 다 좋고 뭐뭐 하니까 뭐뭐 하고 쭉 다 좋았어요. 다 좋다가 뭐뭐랑 똑같다. 내리쬐다. 그 다음에 내리쬐다 다음에 아침 잠깐만요. 아침 마이크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제가 여기다 내 글씨를 못 알아보겠네. 아침인가요? 네, 아침이나 저녁이나 맞아. 아침이나 저녁이다. 다 거기까지 거기 내리쬐다 아침이나 하면서 뭔가 한숨 살짝 들어가면서 너무 잘하셨고 거기까지 다 좋으셨고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이제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뭐와 뭐는 그 내리쬐다 전에 똑같다가 있어요. 그때 똑같다의 느낌에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 아유 이거나 똑같다. 아유 지겹다. 이 느낌 있잖아요.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다요? 그쵸. 그 똑같다 해서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다. 그렇다고 감정 너무 주는 건 아닌데 아 지루해 똑같다. 그 느낌을 조금만 똑같다 주시면 될 것 같아서 똑같다 동그라미 한번 주시고 뒤에 그 앞에 다 좋았고 내리쬐다 뭐 아침이나 이거 다 좋았고 그 다음에 염서 계속이다가 있어요. 그러면 뭐뭐뭐뭐 염서 계속이다. 그것도 약간 그 지루한 느낌. 계속이다가 너무 갑자기 담백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이다 동그라미 강요한다. 뭐를 강요한다. 그래서 내가 부담스럽다는 거지. 뭐뭐해서는 안 된다. 연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감정 많이는 아닌데 이런 느낌이 조금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나는 최서방네 뭐에 장기나 들어갈까? 예, 그때 뭐 약간 어투가 바뀌셨는데 그거를 아주 조금만 지루한 듯 하면서 들어갈까? 장기나 한 번 버리기로 한다. 예, 그 느낌도 강요한다, 안 된다, 연구해야 한다. 그럼 나는부터 조금 바뀌시는 건 좋은데 너무 약간 남성스러운 느낌으로 확 가시는 것보다 조금 그냥 지루한 느낌으로 쭉 가시면서 장기를 한 판 버리기로 한다.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좋았어요. 권태다 하고 딱 끝내주시는 거.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느낌 이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중간에 살짝만 권태스러움을 이어가시고 그럼 나는부터는 조금만 변형해 주시고 네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숙쌤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 네, 이제 선아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낭독할 작품은 김동인 선생님이 1929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입니다. 한국 최초 창작 SF 소설 내지는 최초 창작 과학 소설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기 선아쌤 잠깐만요. 네. 제가 낭독할 소설은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네. 귀여운 어린아이가 그 책을 네. 저는 오늘 이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얘기하듯이 서로 제가 오늘 낭독할 네. 거는요. 김동인 작가인데요. 이런 느낌을 조금만 주세요. 네. 네네. 타이틀을 부여하긴 어려워도 선구작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똥을 인간이 다시 먹을 수 있게 재가공하려는 과학자 K 박사의 자충 의도를 그린 코미디 같은 작품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K 박사의 연구, 김동인. 자네 선생은 이 집 뭘 하나?
나는 어떤 날 K 박사의 조수로 있는 C를 만나서 말끝에 이런 말을 물어보았다. 노신다네. 왜? 왜라니? 요새 뭘 연구하고 있었지? 벌써 그만뒀지. 왜 그만둬? 말하자면 장난이라네. 하기야 성공했지. 그렇지만 먹어주질 않으니 어쩌나. 먹다니? 글쎄. 이 사람아, 똥을 누가 먹어? 똥? 자네 시식회 안 왔었나? 시식회? 씨의 말은 전부 물음표였다. 시식회까지 모를 적에는 자네는 모르는 모양일세 그래. 그럼 내 이야기 해줄게. 묻지 말고 듣게. 이러한 말 끝에 씨는 K 박사의 연구며 그 성공에서 실패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사는 똥을 떠가지고 현미경으로 시험관에 넣어 끓이며 세척하며 전기로 분해하며 별별 짓을 다 해보더니 그래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 저녁까지 굶어가면서 밤새도록 가지고 그러되 그려. 이러고 몇 달이 지났네. 뭘 하는지 모르지만 대변을 분석해가지고 무슨 유효 성분을 얻어보려는 것을 알겠대. 차후간 그러는 동안에 조미에 대한 연구까지 끝나지 않겠나? 나는 첫 번 모르고 한번 먹었을 뿐 그 뒤에는 절대 입에 대지도 않고 박사는 내게도 권하지도 않으니까 모르지만 냄새는 마지막에는 꽤 좋은 냄새가 나대. 스키야키 비슷하고도 더 침이 도는 냄새야. 냄새뿐으로는 숨이 도들대. 그만큼 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발표라 하는 과정을 쓰그려. 그러니까 그 맛있는 것을 먼저 먹여놓은 뒤에 이것의 원료를 발표해야지. 먼저 원료를 발표하면 시식회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을 것일세 그려. 그러지 않겠나? 그래서 말렸더니 박사도 그럴듯한지 내 의견대로 하자고 그러더먼. 그리고 박사와 내가 의논한 결과 그 발명품의 이름은 박사의 이름을 따라 땡땡형이라고 하기로 하고 그 병에 대한 성명서를 박사가 좋아했네. 크리스마스를 기회로 박사 댁에서 시식회를 열기로 각 방면에 초대장을 보냈네 그려. 그 초대장에는 그저 땡땡병이라고 할 뿐 원료며 그 동기에 대한 찍소리도 없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는 없었겠지. 심사숙녀 한 50명쯤 초대한 사람이 거지 모인 뒤 2시에 식당은 열렸네. 문제는 이게 문제일세. 한창 맛있게들 먹고 있는 판에 당신네들이 먹고 있는 것이 똥위에다 알게 해놓으면 무사할지 이게 의문이야. 그러나 안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인쇄물을 갖다가 복동이야 수나미를 시켜 돌렸네 그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어떤 사람은 식탁 위에 놓고 어떤 사람은 읽어보는데 나는 슬며시 빠져서 다른 방으로 가버렸지. 바라는 났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니까 무엇이 웩웩하며 빠당빠당 뛰어가 보았지. 하니까 부인, 손님 두 사람과 심사 한 사람이 입에 손수건을 대고 개어내는데 그리고 몇 사람은 저편으로 변소 하면서 달아나고 다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중독되었다고 의사를 청하라고 난리인 가운데 박사는 방 한편 모퉁이 눈만 멀찐하면서 서있대 그려. 이게 무슨 꼬락선인가 망신이 돼 그려. 시식회는 이렇게 흐지부지 끝났네 그려.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에 되게 좀 웃기긴 한 게 그 개가 그 똥을 먹거든요. 근데 그 개로 음식을 해줬는데 그 개 음식은 또 이 박사가 우웩우웩해였고 정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여튼 다른 연구로 넘어가는 네. 정말 기괴해요. 네.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일단 그래도 이 정도 끝내주시니까 그래도 한 4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혹시 조금 약간 이제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뺄 수 있는 게 있으면 한 분간 정도 줄일까요? 좀 더 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괜찮긴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약간 지금 전체적으로 선아쌤이 좀 빨리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약간 여유 갖고 하시면 조금 불 줄이시는 게 전체적인 시간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처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 그 좀 더 자연스럽게 처음에 시작해 주시고 선구적, 그거 발음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재가공 요것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쯤에 다 잘하셨고 시식회 안 왔었나? 하면 조금 한번 쉬시고 시식회? 하고 그렇게 대사와 대사 사이는 좀만 더 이렇게 포즈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발표라 하면서 발표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도 좀만 강조해 주시면 되고 시식회를 열기로 뒤에서 하실 때 시식회는 또 발음이 뭉개졌어요. 왜냐면 시옷시옷이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알게 해 놓으면 무사할지 요거 뭐를 알게 해 놓으면 무사할지 요것도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속도 조금만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네. 네. 그리고 재밌고요. 네. 좋습니다. 자, 명숙쌤. 근데 잠깐만요. 은정쌤이 일부만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일부면 한 몇 시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은정쌤? 그러면 그 한국단편이랑 자유낭독 다 하셔야 되나 싶어서요. 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9시. 네. 네, 빨리 저는 지금 좀 바빠가지고. 그럼 좀 빨리 하시면 좋구나. 네. 그러면은 먼저 하실까요? 미아쌤이 제일 먼저 들어오시긴 했는데. 네. 아, 네, 그럼 은정쌤 먼저 하시고 미아쌤 할게요. 네네. 네네네. 은정쌤 부탁드릴게요. 네. 북배 이효석. 아침에 세수할 때 어디서 날아왔는지 버들립새 한 입 대함을 위에 떨어진 것을 움켜드니 물도 차거니와 누렇게 물든 버들잎의 싸늘한 감각. 가을이 전신의 흐름을 느끼자 뜰 저편의 여인 화단이 새삼스럽게 눈에 들어왔다. 나의 두 귀는 조개 껍질이 아니나 그리운 바닷소리가 너무나 또렷이 들려온다. 이것도 가을 하늘이 지나쳐 맑은 탓이겠지. 그렇지 않아도 산란하고 뒤숭숭한 심사가 바닷소리를 들으면 그대로 미쳐버릴 듯도 하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바다를 찾는 가을의 모순된 마음. 얼크러진 실뭉치같이 어수선하던 사건과 마음. 그 속에서 모든 것이 꿈결같이 흘렀다. 지금 와서는 뒤숭숭한 마음속으로 3년 동안이나 손가락 하나 대어보지 못한 남편의 육체에 대한 열정이 송곳같이 날카롭게 솟아오를 뿐이다. 사실 타오르는 나의 마음의 동요가 모두 이 야릇한 도야지 우리의 풍속의 죄가 아닌가도 생각한다. 거기에는 원시의 원망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 원시의 자태가 사람의 일면과 흡사함을 볼 때에 나는 일부러 면을 쓰는 사람의 꼴을 더 밉게 생각할 때조차 있다. 모래 위에 발자취가 어지럽고 상기된 눈동자의 바다가 무더웠다. 벌판을 휘돌아 집에 돌아왔을 때까지 몸은 식지 않았다. 대야에 물을 떠놓고 그 속에 주워온 조개와 손을 담았으나 아침에 싸늘하던 대야의 감각은 먼 옛날의 기억과도 같이 아득하게 사라져 있지 않은가. 높은 창에 비끼는 별을 바라보면서 괴롭게 몸을 뒤틀고 앉았을 남편의 꼴을 생각하니 이 마음 쓰리고 안타깝다. 익을 대로 익은 능금송이 같은 새빨간 별이 열린 조개 틈으로 엿보고 있네. 그가 그 밑에 잠들어 있을 먼 남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나. 그렇게 맑던 하늘이, 아니 그것이 정말인가? 나의 눈에 착각인가? 왜 이리 정신이 어지러운가? 이러다가 미치지 않을까? 머릿속이 어질어질한 품이 크게 병들 것도 같다. 괴로운 이 밤을 또 어떻게 세우노?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네. 시간도 한 2분 조금 안 되거나 뭐 2분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시간도 좋으시고요. 다 좋으시고, 톤도 다 좋고요. 약간 끊어있는 부분만 한두 군데만 말씀드리면, 그
그 속에 조개와 뭐뭐를 담았으나 있어요. 거의 끝에서 한 10줄, 열 몇 줄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 하고 잠깐 쉬시면 그 속에 조개와 뭐뭐를 담았으나 그리고 그 뒤에 뭐뭐를 뒤틀고 앉았을 남편을 생각하니 네. 예, 거기서 그러니까 뭐뭐를 뒤틀고 앉았을 남편을 생각하니 그것도 남편을 생각하니 그 리듬이 조금만 그 부분 살짝 자연스럽고 그 중간에 끊어 읽을 부분 한 번만 끊어 읽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정도고요. 네. 천천히 하시고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은정쌤은 그러면 지금 네, 자유낭독 같이 경화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편안하게 하시고 그러면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빠르면 빠르실수록 좋은 것 같아서. 그럼 명숙쌤, 은정쌤의 자유낭독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은중쌤 자유낭독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미아쌤, 네. 감사드리고 경화쌤 조금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하태환 작가 에세이집 나는 너랑 노는 게 제일 좋아해서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 부분 하겠습니다. 요거 할 때요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하태환 이러고 그냥 하면 되겠죠? 네, 그러셔도 되고 지금처럼 그 왜 아까 선아쌤이 처음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현아쌤은 권태 이상 하고 이렇게 하셨고 선아쌤은 그 앞에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또 뭐 이제 또 신경 쓰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해서 그 뭐 그냥 간단하게 지금 하신 것처럼 지금 은정쌤은 좀 전에 한국 단편 하신 것도 뭐 저는 어떤 누구 작가의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거는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명숙쌤? 그냥 권태 이상 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가을 고고 하시는 거는 큰 의미 없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자유낭독에서는 지금 저는 뭐 누구 작가의 제목이 있고, 그 제목의 소제목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네, 에세이, 맞아요. 그죠? 소제목이죠. 소제목. 네. 그러면 그 큰 제목을 누구 작가의 큰 제목 말씀해 주시고 그 제목의 한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소제목 읽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네. 네. 저는 하태환 작가 에세이집 나는 너랑 노는 게 제일 좋아해서 맞아. 에세이집 난 좋아해서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부분이라고 해야 돼요?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아니면 이러면 어때요? 저는 하태환 작가의 하태환 작가의 에세이집 뭐뭐뭐 중에서 한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하시고 그 제목, 소제목 읽으시고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네. 한 부분. 네. 저는 하태환 작가 에세이집 나는 너랑 노는 게 제일 좋아 중에서 한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사사로운 일에 예민해진 당신에게, 모진 인간관계에 풀썩 지쳐버린 당신에게, 누군가를 잃어 내려앉을 듯 슬픈 당신에게, 잠시라고, 그저 잠시뿐이라고, 분명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병들지 마, 무너지지 마 하고 울분이라도 터뜨리면서 괜찮다, 괜찮다, 그냥 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사방에 널브러진 작은 행복들을 곡식처럼 걸어 모아 줄인 마음을 듬뿍 채워내라고. 삶은 늘 그렇듯 조각조각 괜찮은 것들을 주워 담아 슬픔을 호주머니 바깥으로 차차 밀어내는 거라고. 도무지 이겨낼 용기가 나지 않더라도, 제자리를 찾아갈 엄두조차 나지 않더라도, 우중충함이 쉬지 않고 장대비와 천둥번개를 퍼붓는다 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별것도 아닌 이 괜찮다는 말 하나가 당신 삶을 관통하며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있다. 당신 스스로 정말 괜찮을 거라 믿게 되기를.
괜찮다고 자각하게 되기를, 끝끝내 완전히 괜찮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잠시뿐이다.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냥 그 마지막에 바라고 있다 하고 진짜 조금만 바라고 있다. 잠시뿐이야. 이런 느낌은 잠시뿐이다 하시면 네, 지금도 좋아요. 뭐 어디 손댈 데 없이 좋고요. 특히 이제 그 중간중간에 뭐뭐 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되게 이렇게 마음을 쓱 전하는, 싹 어루만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바쁘신 일 잘 보시고 다음 주에 제주도여가지고요, 지금. 네? 네, 다음 주 지금 제주도인데요. 아, 제주도시구나. 네네. 제주도 오면 조금 바쁘고, 그치. 제가 다음 주는 그 오키나와에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오키나와. 네. 문제가 없겠죠? 살짝 걱정은 돼. 그럼요. 우리 싱가포르에 계신 현아 쌤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 싱가폴도 되는데.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근데 아마 걱정되시는 건 이제 현아 쌤은 그 늘 안정된 그 장소에서 이렇게 하실 텐데, 네. 혹시나 하시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해외에서 접속하시는 분들도 종종 꽤 많이 있으셨어가지고, 네, 괜찮기는 네. 하실 거예요. 네, 꼭 오셔야 됩니다. 네, 오키나와에서. 네. 네, 그럼 제주도에서 일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나는 너랑 뭐 노는 게 제일 좋아. 그 책 네. 혹시라도 모르시니까 그 지금 하실 부분을 카메라에 사진으로 한번 찍어서 꼭 남겨놓으세요. 네네네. 예. 책도 혹시 몰라서. 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갖고 가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꼭 그 부분 꼭 네네. 사진 찍으셔야 돼요. 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명숙 네, 쌤. 그러면 이제 우리 네, 오래 기다려주신 네, 리아 쌤, 또 경아 쌤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원래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네, 그다음엔 제가 되네요. 네네네.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요약한 거를 일단 여기 채팅창에 올렸는데요. 네. 생각보다 요약이 또 기네요. 요약해도 기네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 광화사.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광화사, 김동인. 경복궁 대궐의 북문인 신문문 밖 우거진 뽕밭에 한 중노의 사나이가 온해스러운 얼굴을 하고 숨어있다. 화공 솔거였다. 이 화공은 세상에 보기 드문 추악한 얼굴의 주인이었다. 일찍이 16살에 스승의 중매로서 어떤 양가의 처녀와 결혼을 하였지만 그 처녀는 솔거의 얼굴을 보고 기절을 하고 두 번째의 비극을 겪고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백악의 숲속에 조그만 오막살이를 하나 틀고 거기 숨은 지 근 30년. 좀 다른 것은 그릴 수가 없는가. 표정이 있는 얼굴을 그려보고 싶다. 이 욕망이 화공의 마음에 있고 커가는 동안 화공의 머리에 솟아오르는 몽롱한 기억이 있다. 그의 어머니는 희세의 미녀였다. 아비 없는 자식을 가슴에 부담고 눈물 머금은 눈으로 굽어보던 표정. 커다란 눈에 그득히 담긴 눈물. 그러면서도 동경과 애무로서 빛나던 눈. 입가에 떠오르던 미소. 번개와 같이 순간적으로 심한에 나타났다가는 사라지는 이 환영을 화공은 그려보고 싶었다. 미녀의 아랫동이는 그려진 지 벌써 수년. 그 아랫동이 위에 올려놓일 얼굴은 어떻게 하여야할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화공은 마지막 수단으로 세상하는 궁녀의 얼굴을 얻어보려 하였다. 그러나 그 눈에 나타난 애무와 동경, 철철 넘어 흐르는 사랑, 그것이 궁녀에게는 없었다. 가을 하늘 맑고 푸르른 어떤 날이었다. 화공은 저녁살을 씻으러 소쿠를 옆에 끼고 시내로 더넘어갔다. 시냇가 바위 위에 웬 처녀가 하나 앉아있다. 세상에 드문 미녀였다. 나이는 17, 8. 그 얼굴 생김이 아름답다기보다 얼굴 전면에 나타난 표정이 놀랄만치 아름다웠다. 소경이었다. 황혼이 매우 아름답다지요? 황금빛이 서산에 줄기줄기 비추이는구나. 거기 새빨갛게 물든 천하.
커다랗게 뜨인 눈에 비치는 동경의 물결. 내 용궁 이야기를 들려주마. 처녀는 쾌히 화공의 뒤를 따랐다. 머리 없는 그림이 화공 앞에 펴졌다. 단청도 준비되었다. 화공은 처녀의 얼굴에 나타나 넘치는 이 놀라운 표정을 하나도 잃지 않고 화폭 위에 옮겼다. 황후는 어느덧 밥으로 변하였다. 이때는 그림의 여인에게는 단지 눈동자가 그려지지 않을 뿐 그 밖의 끝은 주의 완성이 되었다. 밝는 날 화공과 소경처녀 두 사람은 벌써 남이 아니었다. 용궁은 기쁨으로 빛나는 처녀의 눈. 그러나 화공의 신미 안에 비친 그 눈은 어제의 눈이 아니었다. 자, 용궁을 생각해봐. 화공은 역정을 내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으랴. 생각나는 저주의 말을 연하게 퍼부으면서 소경의 멱을 잡고 흔들었다. 흔들다가 화공은 탁 그 손을 놨다. 소경의 몸은 손을 뒤솟은 채 번뜩 나가 넘어졌다. 뒤집어진 배로에서 튀어나온 먹물이 소경의 얼굴에 덮였다. 소경은 벌써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 그림의 얼굴에는 어느덧 동자가 찍혔다. 그 동자의 모양이 아까 소경 처녀가 화공에게 멱을 잡혔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원망의 눈. 그림의 동자는 완연히 그것이었다. 한편에는 송장, 한편에는 송장의 화상을 놓고 망연히 앉아있는 화공의 몸은 스스로 멈출 수 없이 와들와들 떨렸다. 수일 후부터 한양 성내에는 괴상한 여인의 화상을 들고 음울한 얼굴로 돌아다니는 늙은 광인 하나가 생겼다. 죽을 때도 그는 그 족자는 깊이 품에 품고 죽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걸 줄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진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래도 살짝 길기는 하네요, 선생님. 그쵸? 이것도 한 5분 가까이, 한 4분 몇십 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뒷부분에 가면서 살짝 급해지신 느낌도 들고, 그 앞쪽에 보면 선생님, 뽕밭에 하시면 되고요. 발음, 뽕밭에.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화공은 추악한 얼굴의 주인이었다. 예, 그 문장 조금 여유 있게 하시면서 끊어 읽는데, 예, 추악한 얼굴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경과 애무로서인가요? 애무로서? 선생님 많이 들려요. 마이크. 아, 네, 동경과 애무. 동경과 애무로서. 예, 예, 네. 예. 그러면 그 부분 애하고 무 요거 그건 것 같다라고 들리는데 조금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고, 심안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뒤에, 이 환영을 예, 그 앞에 심안에 나타나서 심안에, 예, 심안. 예, 심안. 그래서 심안에 나타났다. 심안도 조금만 여유 있게. 아까도 애무는 뭐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그 발음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고, 심안은 좀 여유 있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소경이었다 있잖아요. 소경이었다 예. 전에 조금만 더 쉬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보면 뭐뭐한 천하, 뭐 물결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새빨갛게 물든 천하. 새빨갛게 물든 물든 천하. 천하. 예, 천하. 천하에 뭐, 네. 예, 이거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했었어요. 그러면 새빨갛게 물든 천하. 그것도 음절 하나하나를 그렇게 해주시죠. 천하. 이렇게. 네. 예. 그래서 그거 체크해놨고, 그 다음 기품으로 빛나는 화공의 눈 할 때 그거 조금만 여유 있게. 거기가 좀 급해지셨어요. 그 뒤쪽에. 예. 그리고 늙은 광인 하나가 생겼다. 거기도 급해요. 그래서 거기도 조금만 여유 있게 하시고, 그다음 맨 마지막 문장은 좀만 더 여유 있게. 그래서 여기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요. 네. 네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네. 다음 선생님, 지금 미아쌤, 경화쌤, 선진쌤. 이렇게 순서는 그렇게 아니지만 또 들어오신 지 오래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경화쌤 준비되셨죠? 미아쌤 먼저 하셔야 되는데. 미아씨 먼저. 네네. 주세요. 네. 네.
네, 미아쌤. 네, 부탁드릴게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만. 네. 네. 운수 좋은 날, 현진건.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는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한 척 써본 일이 없다.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3살 먹이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이십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이 마음이 캥기었다.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매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가잔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물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정거장까지 끌어다주고 그 깜짝 놀란 1원 50전을 정말 제 손에 쥐매 거저나 얻은 듯이 고마웠다. 졸부나 된 듯이 기뻤다.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여보게 김첨지, 자네 문 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 그려?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 잔 빨리게. 치삼이와 같이 마시자 원원이 비었던 속이라 찌르르 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눌러 곱빼기 한 잔을 또 마셨다. 김첨지의 눈은 벌써 개에게 풀리기 시작하였다. 치삼이는 여보게 또 붙다니 벌써 우리가 넉 잔씩 먹었네. 돈이 40전일세. 라고 주의시켰다. 이놈아, 그걸 먹고 취할래냐? 어서 더 먹어. 또 한 잔 먹고 나서 김첨지는 치삼의 어깨를 치며 문득 껄껄 웃는다. 그 웃음이 사라져지기 전에 김첨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마누라 시체를 집에 뻗을쳐 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뭐한 이 사람이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집으로 가세가. 하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당겼다.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치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은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응?
하는 말 끝엔 목이 메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회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어우, 거의 뭐 운수 좋은 날하고 이렇게 한 몸이 되신 것 같은. 너무 좋고요. 네. 시간도 한 44분 몇 분 되셔서 명복쌤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또 아주 좋으시고 속도감 다 좋고요. 그냥 한 군데 정도만 한 중간쯤 된 것 같아요. 김첨지의 눈앞에, 그러니까 졸부나 될 듯이 기뻤다 전 문장인데요.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그 전에 조금만 쉬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찾으셨나요? 네, 네. 다 좋으셨습니다. 네, 명숙쌤. 네. 다음은 우리 경화쌤. 네. 네, 한국 단편이에요. 네, 부탁드릴까요? 네. 시골쥐 서울 구경 방정환. 시골쥐가 서울 구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점길이라 허둥허둥하면서 짐차를 2번, 3번이나 갈아타고 간신히 서울까지 왔습니다. 남대문 정거장에 내려서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망설이고 서누라니까 여보, 여보 하고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이름은 몰라도 역시 자기와 같은 쥐이므로 할아버지나 만난 것처럼 기뻐서 처음 뵙습니다만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서울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럽니다. 하고 애걸하듯이 물었습니다. 글쎄, 처음부터 당신이 시골서 처음 온 양반인 줄 짐작했습니다. 서울 구경하러 올라오셨구려? 네, 죽기 전에 한번 서울 구경 좀 해보려고. 그래 별로고 별로서 이제 간신히 오기는 왔지만 와보니 하도 어마어마하여 여기가 남쪽인지 어디가 북쪽인지 분간 못하겠습니다구려. 우선 여관을 정해야겠는데 어느 여관이 좋은지 알 수가 있어야죠. 첫째로 그놈의 고향이 없는 여관이라야 안 합니까? 그럼 여관으로 갈 것 없이 나하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려. 그럼 돈도 들 염려 없고 고양이도 감히 오지 못하는 집이니까요. 땡 돌아가면서 새로 된 양옥집이니까요. 예? 양옥집이요요? 훌륭한 집에 계십니다 그려. 서울 왔다가 양옥집 구경도 할 겸 그럼 댁에 가서 폐를 끼칠까요? 배가 무슨 배예요? 자, 나를 따라오셔요. 까딱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시골쥐는 이제야 마음을 놓고 설쥐의 뒤를 따라섰습니다. 저기 소리를 붕 지르면서 달아나는 것이 저것이 자동차라는 것이랍니다. 다리 부러진 사람이나 앉은 맹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병든 사람이나 타고 다니는 것이지요. 저기 잉잉 울면서 집채만한 것이 달아나는 것은 전차라는 것입니다. 늙은이나 어린애나 아이된 여자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지요. 돈 5점만 내면 거진 10리나 되는 데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우리도 저것을 타고 갔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타면 곧 밟을 테니까 그래서 못하지요. 아이고, 구경 삼아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을 두리번 하면서 서울시를 따라 한참이나 갔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저기 새빨간 양옥집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집이야요. 와, 참 훌륭한 댁입니다 그려. 자, 미끄러지지 않도록 속히 기어 올라오십시오. 내가 먼저 기어 올라갈 테니 곧 따라 올라오셔요. 하고 설쥐가 조르르 기어 올라가서 노란 쇠문이 덮인 구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시골쥐도 기어 올라가기는 원래 잘하므로 곧 뒤따라 기어 올라가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넓지요? 아무 것보다 마음이 놓이는 것은 고양이 걱정이에요. 이 속에 이렇게 들어앉아 있으면 아주 천하태평입니다. 자, 좀 편히 쉬십시오.
서울쥐는 몹시도 친절하게 굴고 공손하게 대접하여서 시골쥐는 도리어 미안한 마음을 느끼게 할 만큼 고맙고 다행스러웠습니다. 시골서는 구경도 못하던 청요리 찌꺼기, 양광자 부스러기 같은 음식을 많이 내어놓아서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골쥐의 머리 위에서 뭐지 뚝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보니까 우표 딱지 붙인 봉투였습니다. 시골쥐가 어찌나 몹시 놀라웠는지 설쥐는 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놀라실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편지가 자꾸 들어옵니다. 아무 염려 없어요. 이따가 잘 때 깔고 덮고 자라고 생기는 것이랍니다. 잠든 후에도 밤이 깊어갈수록 춥지 말라고 자꾸 그런 것이 생겨서 두둑하게 덮어줍니다. 하고 그 지금 떨어진 그 편지 봉투를 깔고 앉으라고 시골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비가 오기나 하는 때에 먹을 것이 없으면 풀칠을 많이 한 봉투를 뜯어먹기도 하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에 이번에는 신문지를 착착 접어묶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편지는 꽤 큽니다 그려 하고 시골쥐가 설쥐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편지가 아니라 신문이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기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이 속에 모두 적혀놨답니다. 무엇이 났나 좀 읽어볼까? 하고 그 신문을 펴가지고 들여다보더니 아이고 속상하군. 흑사병이 유행하니까 우리들은 모두 잡아 죽여야 한다고 아주 크게 내었는걸. 아이고 그럼 큰일 났구려. 공연이 올라왔구려. 맞아 죽으면 어쩌나요? 아니요. 그렇지만 이 집 속에 있으면 겁날 것은 없습니다. 아무 염려 말고 계십시오. 시골쥐는 간신히 마음 놓고 편지를 깔고 신문지를 이불로 덮고 들어누워서 피곤한 밤에 고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지난 후 밤이 차차로 밝아올 때였습니다. 재그럭재그럭하고 머리맡에서 이상스러운 소리가 나므로 시골쥐는 신문지 이불 속에서 눈이 뜨여서 움찔하였습니다. 큰일 났죠. 벼랑간의 머리맡에 있는 누런 문이 밖으로 열리면서 커다란 손이 쑥 들어오더니 거기 있는 편지고 엽서고 신문지고 모두 휩쓸어 내가더니 문턱에서 굉장히 큰 가방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신문지 밑에 웅크리고 있던 시골쥐도 그 통에 휩쓸려서 가방으로 들어가고 째꺽 하고 가방 문까지 잠겨버렸습니다. 자기와 갇혀 있는 가방은 어떤 누런 모자 쓰고 누런 양복 입은 사람의 어깨에 메어져서 그의 궁둥이에 매달려서 지금 어디론지 자꾸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른 새벽이건만 서울 남대문 안은 더 복잡하였습니다. 전차가 잉잉 하면서 달아나고 인력거가 이 길 저 길로 곤두박질해 다니고 자전거가 따르릉 따르릉 하고 달아나고 마차 끄는 말까지 아무 일 없는 강아지까지 급급히 뛰어가고 뛰어오고 하였습니다. 대체 서울이란 굉장히 크고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바쁘게 다니는 곳이다 하고 시골쥐가 생각할 때에 어느덧 자기를 메고 가는 누런 양복쟁이는 어느 커다란 이번이야말로 남대문 정거장같이 큰 벽돌진 뒷문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마치 더러운 북더기를 버리듯이 가방에 가지고 온 편지들을 커다란 재롱 속에 쏟았습니다. 이크! 쥐다! 쥐야! 쥐가 우편 가방에서 나왔다! 하고 누런 양복쟁이가 소리를 지르니까 몇십 명 되는 사무원들이 어디? 하고 우르르 몰려와서 이 시골쥐를 잡으려고 소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골쥐는 잡히지 않고 간신히 도망하여 마루 밑에 숨었습니다. 서울은 무섭다. 무서운 곳이다. 서울쥐들은 친절하지만 이 양옥집도 무섭고 흑사병도 무섭다. 가방 구멍으로 내다보고 서울 구경을 꾀한 셈이니 이제는 달아나야겠다. 어서 달아나야겠어. 하고 그날로 곧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네. 끝이 너무 슬프네요. 네네. 선생님 잘하셨는데
이게 그 낭독회에서 발표하시기는 좀 길어요. 지금 거의 낮은 거의 10분이라 네, 그쵸. 요거를 한 반 정도보다 조금 더 짧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루하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이게 또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서울주가 그러니까 서울주의 특성, 시골주의 특성, 약간 어리버리하면서 순한 느낌. 서울주는 좀 도시적인데 그래도 좀 친절하다고 거기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깍쟁이 느낌의 친절함 이런 느낌만 지금 살려주시면 되는데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요거를 팍 줄이셔. 네네. 한번 줄여주셔가지고요. 예. 이따가, 그러니까, 어떻게 줄이실 수 있을까? 그거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다른 데다 이렇게 모아 볼까요? 한번 그렇게, 예, 지금 또 이제, 딴 때는 또 바쁘실 수 있어서 지금 잠깐 해보셔도 좋고, 한번 상황 좀 볼게요. 네, 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좀 한 반 정도보다 더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명숙쌤. 아, 그래서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다 잘하셨어요. 근데 그냥 하실 때 조금 빠르게 그냥 이렇게 쭉 가신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게 거의 앞쪽에서 조금 지나오면 뭐 중병을 앓는 사람이나, 중병든 사람이나 타고 다니는 것이지요. 뭐, 뭐뭐를 네, 맞아요. 중병든 사람. 네, 중병든 사람이나 타고 다니는 것이지요. 할 때 중병든 사람이나 타고 다니는 그걸 타고 다니는 전이 아주 미세하게만 중병든 사람이나 뭐뭐한 사람이나 중병든 사람이나 타고 다니는 것이죠. 하면서 여유 있게 타고가 나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밟힐 테니까 그래서 못하지요. 할 때 밟힐 테니까도 잠깐만 강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편집하시면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네, 명숙쌤. 네. 그러면 우리 선진쌤, 네. 선진쌤 저희 지금 한국 3편 하고 있는데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그럼 우리 선진쌤 부탁드립니다. 네. 낙엽을 태우면서 이효석. 가을이 깊어지면 나는 거의 매일과 같이 뜰의 낙엽을 긁어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날마다 하는 일이었만 낙엽은 어느덧 나르고 떨어져서 또다시 쌓이는 것이다. 낙엽이란 참으로 이 세상의 사람의 수요보다도 많은가 보다. 30여 평에 차지 못하는 뜰이었만 날마다의 시중이 조련치 않다. 벚나무, 능금나무. 제일 귀찮은 것이 벽의 담장이다. 담장이란 여름 한철 벽을 온통 둘러싸고 지붕과 연돌의 붉은 빛만을 남기고 집안을 통째로 초록의 세상으로 변해줄 때가 아름다운 것이지. 잎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하게 드러난 벽에 메마른 줄기를 그물같이 둘러칠 때쯤에는 벌써 다시 지릅떠볼 값조차 없는 것이다. 벚나무 아래 긁어모은 낙엽의 산더미를 모으고 불을 붙이면 속의 것부터 푸슥푸슥 타기 시작해서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람이나 없는 날이면 그 연기가 얕게 드리워서 어느덧 뜰 안에 가득히 담겨진다.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가지에 볶아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깨금 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든지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벼랑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연기는 몸에 배서 어느 결엔지 옷자락과 손등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 나는 그 냄새를 한없이 사랑하면서
즐거운 생활감에 잠겨서는 새삼스럽게 생활의 제목을 진귀한 것으로 머릿속에 떠올린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진귀한 것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예, 그렇게 뭐가 약간 맺어주는 느낌을 한번 선생님이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네. 처음에, 네. 거의 처음에 뜰의 낙엽을 요거를 약간 뜰에 있는 낙엽의 느낌으로 약간만 여유 있게요. 뜰의 낙엽을 네. 선생님,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거 뜰의 낙엽 있는 문장이요. 네. 가을이 깊어지면 나는 거의 매일과 같이 뜰에 낙엽을 긁어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좋으세요. 지금은 굉장히 여유 있게 해주셔서 지금 뜰의 낙엽을 긁어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뒷부분은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예, 약간 아까 뜰의 낙엽이 붙는 것보다 지금처럼 약간 여유 있는 게 조금 더 좋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인가 다다음 줄에 보면 또다시 쌓이는 것이다. 요거 있거든요. 또다시 쌓이는 것이다. 끝에 부분에 조금 더 지나가시면 또다시 쌓이는 것이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나? 거기 또다시? 지릅덧보다 더 위에요. 지붕과 연돌의 붉은 빛만을 남기고 더 위에. 네네네네. 또다시 쌓이는 것이다. 그게 또다시 쌓이는 쌓이가 되게 너무 세게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느낌, 낙엽이 천천히 쌓이는 느낌, 또다시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쌓이는 느낌으로. 너무 센 거보다 부드럽게 네네. 이렇게 부드럽게 강조되는 또다시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시고 지붕과 연돌의 붉은 빛만을 남기고 그 다음이 뭐죠, 선생님? 거기도 제가 적어놨거든요. 네, 지붕과 연돌의 붉은 빛만을 남기고 집안을 통째로 초록의 세상으로 변해줄 때가 아름다운 것이지. 네네. 거기 지붕과 연돌의 붉은 빛만을 남기고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는 뭐가 쭉 연결됐었나 봐요. 그래서 네. 네, 다시 지릅떠볼 값조차 없는 것이다. 네, 그것도 조금 어색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 다시 해볼게요. 다시 지릅떠볼. 네. 잎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하게 드러난 벽에 메마른 줄기를 그물같이 둘러칠 때쯤에는 벌써 다시 지릅떠볼 각조차 없는 것이다. 지금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좋으신데 아까는 뭔가가 뭐 이렇게 막 연결되거나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고 조금 내려가시면 좋은 것이 있을까? 이것처럼 좋은 것이 있을까? 가재 커피 볶아낸 바로 앞문장인데요. 네, 물어보는 것도 이것처럼 좋은 건 없지. 이것밖에 없어. 이런 느낌으로 이것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 좋은 것이 있을까? 그거 물어보는 거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가지, 네, 괜찮나요? 좋아요. 좋은 것이 있을까? 없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좋게 들리고요. 가재 커피 네. 볶아는 그건 좋으셨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손등에서도 어디에서도 손등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어디에서도 손등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 냄새를 조금 강조. 아까 나게가 세게 들려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등에서 네. 냄새 나듯이 손등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금 1부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오신 선생님들? 네. 그러면 바로 2부 지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시고 지금 좀 쉬신 다음에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으면 여수의 사랑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영숙쌤, 그러면 2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유낭독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쌤부터 부탁드릴게요. 이거 하지 말고 읽으라고 하셨거든요. 저번 주에. 아, 쉐어해도 되나요?
우리 낭독회 때는 쉐어하면은 그때 그 선생님이 썼던 글이죠. 선아쌤이 친구한테. 네네네. 예. 어떤 게 좋을까요? 그때 한번 예를 들면은 이런 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낭독회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아쌤이 친구한테 이제 음성 편지를 주거나 우리가 한국 단편 같은 경우도 다 텍스트를 안 보고 그냥 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 약간 한번 그냥 들어보실래요? 예, 저번 그냥 들어보는 게 주에 좋지 않을까. 저도 지금 같이 선생님들 의견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하고 같이 보면서 읽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글만 쭉 읽는 거는 예, 한번 시간이 들어볼게요. 너무 없어서 그림을 그릴 수 없었어요. 아, 원래 그럼요, 그럼요. 그림책에 넣을 글이었는데 네네. 그림을 그럼 만들 시간이 네, 현아쌤 그러면 이제 그 자유낭독 명숙쌤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그 이제 그 스토리 이 글을 쓴 예, 그런 부분 의도요? 잠깐 얘기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제가 지금 낭독할 글은 제 친구를 위한 편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꽃을 다시 솔에게 드려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소설은 자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다. 김솔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이것은 김솔의 인생 한 토막을 한 줄로 남아 요약한 것이다. 누가 알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던 솔의 눈물. 새파란 밤 속에서 들끓던 솔의 고민.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느낀 솔의 흥분과 걱정. 이 문장 안에 담긴 수많은 함의를 굳이 소설로 엮는다면 2026년에야 정리가 가능할지 모른다. 햇빛이 거실을 내리쬐고 바깥에서는 새들이 지저긴다. 할 일 없이 먼지가 공중을 부양하자 고양이 다다는 눈을 반짝이며 먼지의 궤도를 조용히 따라간다. 솔은 자신의 손가락 사이로 푸짐히 잡히는 고운 털들을 결따라 만졌다. 요동치는 생명력과 그 무게를 느끼며 따뜻한 숨을 뿜었다.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다. 고양이 다다와 봉봉이 숨결을 제 뺨을 건드린다. 너무 좋아. 김솔의 마음은 그러한 생각을 가득 뿜었다. 피륙을 도려내듯 코를 베어가도 모를 이 세상에서 김솔은 한때 심장이 갈래갈래 찢긴 적이 있었다. 솔은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 안이 휘몰아치고 복부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김솔이 그리도 많은 도끼 같은 글들을 모아 마음에 정립하는 것은 흔하디 흔한 치유를 위해서가 아니다. 김솔이 찾은 따뜻한 구절은 결국 김솔 본인 자신이다. 솔이 쌓아 올린 다정한 문구들은 모두 자신을 되찾은 조각 모음이다. 그러니 그것은 위로 따위도 아니고 치유 또한 아니다. 그저 솔이 잃어버린 조각을 하나 둘 주워 본인을 완성해 나가는 프로세스 중 하나였다. 현아는 몰래 솔의 전시회 때 꽃을 보내려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솔은 현아가 보낸 꽃을 결국 받지 못했다. 김솔은 하하 웃으며 걔네 원래 그래 라 현아에게 설명했다. 미국의 서비스가 다 그렇고 그렇지 하는 체념이 당연했지만 그것 따윈 상관없단 말투였다. 솔은 실망하지 않았다. 솔은 자신의 전시회 때 꽃을 실체로 받지 못한들 현아에게서 마음의 꽃을 받았다고 친 것이다. 솔은 그것만으로도 좋았던 것이다.
선물을 실제로 받지 않아도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김솔이 최초였음을 그 자신은 평생 모를 것이다. 마음의 선물을 받았단 것에 고마워하는 사람이 김솔 자신이었음을. 이 글은 평생 모르는 것들을 이제 알아야 하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다. 이 글의 작가는 현아지만 그 여자는 그저 대필 작가에 불과하다. 이 소설의 주인공 김솔이 결국 이 소설의 작가다. 안 괜찮은 기억도 인생을 살아갈 연료로 삼는 작가의 이야기. 설사 인생에 괜찮지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극복할 작가의 이야기. 자신의 행복을 갈구하고 품을 작가의 이야기.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해내고자 하는 작가의 이야기. 다다와 봉봉을 껴안던 솔은 무의식적으로 깨닫는다. 아, 난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오든 내 삶을 살 것이다. 싫어도 좋아도 그것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사람은 나였다. 솔은 길 잃은 아이처럼 우는 자기 자신에게 다가갔고 손을 내밀었다. 솔은 그 아이를 냉큼 껴안았다. 우리는 더 이상 웅크려 우는 소녀가 아니다. 선생님 좋아요. 좋은데 너무 조금 기나요? 길어요. 예, 예. 한 5분 정도여서 괜찮을까요? 5분이고 아까가 선생님 하신 게 예. 저 그러면 저번 주 한 2, 3분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죠? 여유 있게 더 아니요. 줄일게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아까 처음에 하나쌤 하셨는데 내가 권태가 한 2분 30초쯤 했었었죠?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거 그 편지라고 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뭐 친구를 주인공으로 한 뭐 소설이요? 예, 소설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왠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뭐라 그럴까요? 그쵸. 친구가 주인공인 소설이에요. 예, 친구가 주인공인 근데 이제 현재 사실을 쓴 거니까 그쵸. 예, 그런 부분이고 조금 긴 느낌이 있어서 혹시 잠깐 이렇게 줄여주실 수 있으면 한번 줄여도 좋을 거. 절반으로 줄게요. 절반은 아니고 한 3분의 1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누가 알랴 하고 좀 쉬시고 근데 왜 이제 이게 친구의 편지를 소설 이렇게 한 거다 보니까 이 글은 할 일 없이 먼지가 하면서 이렇게 그런 데가 약간 편지처럼 대화처럼 하시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늘어지는 데가 종종 꽤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할 일 없이 먼지가 이 글은 하고 가끔씩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자주 나오면 약간 이게 뭔가 네. 예, 뭔가 리듬 같은 것처럼 느껴져서 예, 그러고 너무 좋아할 때 전에도 조금만 쉬어주시고 또 예, 솔은 그때를 생각하면 하면서 뭔가 약간 그 다음 나올 때 그 앞에도 조금만 쉬어주시고 솔은 그것만으로 좋았다 할 때도 앞에 좀 쉬어주시고 예, 그렇게 좀 연결돼서 빨리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좀 길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어미 부분하고 조금 중간중간 잘 쉬어주시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계속되는 소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선나쌤. 네, 자유낭독 부탁드릴게요. 화면 소리가 안 들리나? 소리. 선아쌤 소리. 시를 준비를 했는데 좀 짧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 공유는 올려놨고요. 잠시만요. 이게 안 되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태악시 볼에 떠오르는 부끄럼같이 시 가슴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른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끝입니다. 화면 공유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누르다가 안 돼서 아, 그러셨구나. 네. 공유를요 어떤 걸 하려고 했냐면 네. 한 1분 정도라서 짧은 듯 그래도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요거를 그 시를 아, AI 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할 때 이런 거 화면 켜놓고 짧지만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 좋죠.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네. 이거 근데 공유가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그러면 네. 그거는 제가 그때 네. 이따가 잘 2부에서 한번 그래도 한번 해줘. 왜냐면 지금은 사진이 이렇게 옆에도 있고 하면서 조그맣게 나와서 네. 얘가 이렇게 크게 나오게 지금처럼 네. 공유를 하시는데 좀 크게 나오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누르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 잠깐 문득 든 생각인데요. 지금 현아 쌤이 이제 친구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소설화한 거긴 한데 제가 지금 이제 어떤 평생교육원에서 그 낭독하고 뭐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의외로 책을 낭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좋은데 이분들이 한 뭐 1분에서 2분 사이에 자신의 어떤 이야기 중에서 하나의 스토리 있잖아요. 그냥 뭐 하나의 에피소드나 스토리 이렇게 그런 데서 엄청 서로 막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책을 아무리 좋은 글을 이렇게 낭독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왜냐면 작가분에 따라서 진짜 대단한 그런 글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데 그 진솔한 선생님들만의 뭐 이렇게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도 네 생각해 보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뭐 1분 나의 스토리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본인에 대한 1분 스피치 이런 거. 뭐 맞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건데 그게 그냥 듣기에는 뭐 1분 스토리, 1분 스피치 하면 되게 에이 그냥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제 뭐지 1부에서 낭독하고 2부에서 스토리를 하잖아요. 그럼 2부 스토리에 다들 정말 훨씬 더 그 느낌이 달라요. 엄청 그 교감이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지금 선아쌤 네, 시가 짧다고 생각하셔서 그러면 네 그런 뭐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느낌보다 그냥 짧게 그냥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네, 생각보다 아주 감동적이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선아쌤은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 요거 사진아와 같이 하시는 걸로 일단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도 짧으면서도 그냥 좋아요. 괜찮긴 한데 그 예, 한 번 더 2부에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은데 살짝 살짝 여유 있으면서 여운도 있으면서 그 짧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렇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그 단어 있으면 그 부분에 조금만 강조 살짝 해주시면서 그 앞뒤로도 조금 여유 주시고 이렇게 한 번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숙쌤. 네. 은정쌤이 없고 그러면 전해요. 네. 저도 제가 좀 길어서 저도 짧은 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일단 예, 카톡에 올렸어요. 방금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를 어떤 거냐면 그 헌화가에 보면 그 수로 부인이 이렇게 갈 때 이제 헌화가의 그 꽃을 따주잖아요. 그 꽃 따주는 그 노인의 입장에서 시를 쓴 것 같아요. 꽃을 따주는 노인에서 그래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헌화가의 꽃을 따드리는 노인의 입장에서 쓴 시입니다. 꽃잠, 송복년. 쳐다보기도 아득한 벼랑 끝에 한뜰기 진달래꽃으로 피었소. 우르르는 순간이 죽음처럼 아찔하고 핏빛으로 뜨겁소.
허공을 건너는 새처럼 날고 싶소. 바위 끝에 걸린 미인도는 까마득한 거리. 몰든 소의 고삐도 놓아버리고 싶소. 길든 소는 제 길을 찾아갈 것이오. 흰머리를 괭염치 마오. 멀리서 바라보는 순간 진달래 꽃물 번지듯 제 마음은 물들고 있어. 소동이 올라 피리 불며 가는 꿈. 깨지 않는 잠이길 바라오. 네, 이상입니다. 되게 담백하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좋은데요. 헌화가의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설명하시고, 꽃잠 하고, 벼랑 끝에 한떨기 진달래꽃으로 피었소. 우러르는 순간, 여기가 어렵네요. 그쵸? 예. 우러르는. 이게 다 어려운 발음이 다 모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모음. 어렵다기보다 이 포인트가 정확히 있는 모음이 모여 있어서 그런데, 이게 우리 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면 혀가 이만큼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거울 보시면 진짜로 약간 입 살짝 벌리시고, 하시면, 할 때는 혀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윗니 위쪽에 딱 있어요. 하면 이만큼 들어가요. 중간. 요거를 이제 많이 해보시면 우러르는 이런 부분들이 편안해지실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 하면 혀가 더 들어가요. 약간 뒤집히듯이 예. 그래서 하면서 내려오니까 예. 우러르는, 예. 가 이렇게 혀가 중간쯤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서 우러르는. 그래서 우러르. 삼각형처럼 혀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우러르 중간으로 올라가요. 우러르. 예. 예. 그래서 요럴 때 어려우실 때에는 좀 어려울 때는 모음만 가지고 몇 번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것만 여러 번 해보세요. 예, 근데 이 혀가요, 할 때는 혀가 뒤에가 있다가 할 때는 요만큼 내려와요. 그리고 하면서 어에서 이렇게 어로 요만큼 내려와 있다가 그대로 올라가요. 이렇게 하다가 우러르는 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예, 우러르는. 그렇게 한번 네. 예, 혀 끝의 위치를 계속 변동시키면서 해보시면 좋고요. 죽음처럼 아찔하고 핏빛으로 뜨겁소. 여기 다 좋으셨고, 허공을 건너는 몰던 소의 까마득한 거리. 미인도는 까마득한 거리. 허공을 건너는 새처럼 날고 싶소. 바위 끝에 걸린 미인도는 까마득한 거리. 까마득한 거리에 있다. 이런 느낌이니까 까마득한 거리 하면서 조금 여운을 주시고, 몰던 소의 고삐도 놓아버리고 싶소. 이거라서 이게 몰던 소도 또 어려워요. 아까 우러르는처럼 어려워서 예, 몰던 소에서도 다 떼어버리고 요것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어오에 이렇게 하시면 몰던 소에 이렇게 예, 오어오에 네, 오어오에 그러면 아까 우만큼은 아닌데 우보다 조금 더 아래로 오가 내려오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로 어가 내려오고 예, 그래서 오어오에 네, 오어오에 그 여러 번 하시면 좋겠고요. 그거 2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마지막에 소등에 올라 요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소등에 올라 피리 불며 가는 꿈. 네. 꿈 하면서 입 앞에 그 미음이 딱 모아지시게 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소의 고삐. 피리 불며 가는 꿈. 예. 그렇다고 이제 막 꿈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러시니까 네, 지금은 이제 연습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선생님 마지막 문장만 한번 하고 마칠게요. 소등에 올라 소등에 올라가지고 진짜 가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소 등에 올라 피리 불며 가는 꿈. 음. 깨지 않는 잠이길 바라오. 아, 그것까지 있구나. 네네네. 아, 맞아요. 가는 꿈. 깨지 않는 잠이길 바라오. 뒷부분의 마지막이니까 깨지 않는 잠이길 바라오. 그러길 정말 바래.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 소등에. 소 등에 올라 피리 불며 가는 꿈. 깨지 않는 잠이길 바라오. 좋아요. 깨지 않는 잠이길 바라오. 네. 조금 더 열어주세요. 네. 지금도 좋고요. 조금 더 여운이 있어도 좋겠습니다. 네. 자, 명숙쌤. 네. 다음은 우리 선진쌤. 네. 자유낭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박연준 산문집 중 소란이라는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가는 봄에게 목내리라는 소제목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네, 낭독해 보겠습니다. 가는 봄에게 목내를 죽은 아빠에게 안녕하신가요? 라는 쉬운 인사말 앞에서 조금 서성였어. 안녕한지 묻기엔 아빠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야. 우리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다. 그런데 내가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고. 게다가 서두에 죽은 아빠에게라고 되먹지 못하게 반말을 했다고 화내는 건 아니지? 사람들에게 아빠를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 둘이 대화할 때도 그러기 싫어. 지금 아빠는 내게 그냥 죽은 아빠지. 미운 아빠이기도 하고. 아빠는 평생 내 속을 썩이는 친구. 그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친구 같았지. 우리는 그랬어. 그치?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작은 지붕들처럼 근사하지?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잘 사는지 알면 질투날 텐데. 내 지붕 아래로 가끔 칠이 벗겨진 기차가 지나다니고 세숫대야에 쏙 들어가는 작은 바다도 넘실대고 이름 모를 나무들이 조용히 늙어가기도 해. 물론 옛날 음악이 흐르는 주크박스와 한소쿠리 귤, 숨겨둔 꿀단지도 있어. 난 요새 부자야. 이렇게 살고 있다고. 여기까지 쓰다가 여러 번 멈췄어.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갑자기 당신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드니 힘드네. 있잖아. 장롱에 아슬아슬 쌓아놓은 이불들이 기어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빠가 쏟아지네. 감당이 안 되는데 아프진 않아. 이불은 그렇잖아. 무거워도 질식하게 두진 않고 따뜻하고 숨겨주잖아.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픈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 그냥 아련하고 따뜻해. 다행이지. 충분히 사랑했잖아요. 우리.
이상입니다. 네네네. 좋아요. 내용 자체도 되게 편안하고, 감정이 깊게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다 좋으신데요. 처음에 이제, 가는 봄에게 몽리에르리잖아요. 이 몽리에르리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네. 예, 처음에, 제목이 뭐라고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처음에 소개하실 때 여유 있게 하시면 되고요. 아빠 뭐뭐 했지? 내가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내가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액센트가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그거 그냥 조금만 편안하게 내가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약간 흐르듯이 살짝 그렇게 너무 그 문장만 특별히 조금 이렇게 강조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예, 체크해 놨고요. 죽은 아빠지 미운 아빠기도 하고 그때가 이제 그냥 너무 감정이 빠졌다고 할까요? 죽은 아빠지 미운 아빠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냥 죽은 아빠지 미운 아빠기도 하고 감정이 조금 들어가면서 약간만 속도감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리고 다 좋으셨고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작은 지붕들 요거 오실 때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작은 보다 위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작은 지붕들처럼 이렇게 거기 마을이 앞쪽으로 가셔서 붙는 게 더 자연스러우시고요. 그다음에 주쿠박스와 거기 와가 조금 길게 간 것 같아서 주쿠박스와 한소쿠리의 귤 해서 거기 짧게 가시면 더 좋겠고 난 요즘 부자야 그냥 이렇게 툭 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죽은 아빠지 요런 느낌처럼 그냥 아빠 난 요즘 부자야 이렇게 약간 환기하듯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다 좋으세요. 이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아요. 약간 여유 있게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완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또 조금 왜냐면 이제 같은 텍스트인데도 오늘 했을 때랑 지난번에 했을 때 이렇게 다 조금씩 느낌이 달라서 그죠? 예. 그래서 아마 또 다음 주에 하실 때는 또 이제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모아지면서 가장 좋으실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영숙쌤. 네, 다음은 우리 경화쌤. 네, 부탁드릴게요. 신경화쌤. 네. 마이크가 안 열려 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그냥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굉장히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뭔가 막 감정이 간다고 해서 뭐 그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담담하게 하는 것도 다 좋으세요. 약간만 뭐라 그럴까요? 그때 너한테 나는 오고 있고 나는 가고
또 이것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없지. 제일 가슴 애리는 일이야. 이런 느낌으로 김숙쌤 오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그래서 이런 약간 시는 좀 길기는 하지만 경화쌤 중간중간에 조금 어떤 그런 느낌, 막 오는 느낌, 가는 느낌 이런 거 하실 때 눈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줄 안 놓치시게 하기 위해서 눈 살짝만 감고 그거 문장 한번 해보고 다시 또 가고 이렇게 하면 그 느낌이 되게 또 확 살아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담담한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한번 조금씩 중간중간에 약간씩 감정이 조금씩 더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자, 명숙쌤. 네. 그럼 미아쌤 먼저 할게요. 네. 숙쌤 조금 준비할 시간 있으시더라고요. 예. 지금 자유난독 예. 네, 일단 자유낭독 먼저 하고 또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자유난독 미아쌤 자유난독 부탁드립니다. 네. 조이현 작가님의 하루 한 페이지 철학 수업 중에서 시간과 인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는 자에게 시간은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 시간은 바뀌지만 변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움직인다. 시간은 뒤를 돌아볼 줄 모르고 기다리지도 않는다. 시간은 흐름과 동시에 과거를 만들고 미래를 생산해낸다. 그리고 세월의 흔적을 남기고 만물을 창조해낸다. 시시각각 태어나는 시간에 의해 시시각각 인생이 변한다. 시간을 낭비하는 자에게 과거는 잃어버린 것이고 시간을 활용하는 자에게 과거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시간의 낭비는 곧 인생의 낭비이기에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인생에서는 더 큰 손해이다. 그러기에 시간을 허투루 쓰며 시간이 짧다고 불평하는 자에게 시간은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을 죄로 여겨 수치의 증거로 삼는다. 인간은 시간을 잘 쓰기 위해 시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시간의 중요함을 아는 자만이 인생의 소중함을 안다. 시간은 붙잡을 수는 없어도 시간을 벌 수는 있다. 시간을 아낄수록 늘어난다. 시간이 부족해도 시간을 잘 활용하면 시간은 충분하다. 지혜와 절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시간은 젊음을 빼앗아간 그 자리에 늙음을 갖다 놓는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시간은 모든 걸 집어삼킨다. 시간은 탄생이란 활시위를 떠나 지금도 죽음의 관역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다. 시간은 너무도 빨라 인생의 속도는 한달음이고 죽음으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시간의 보폭은 한 걸음이다. 시간이 네. 너무 많이 나오네.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성하게 하는. 난 지금도 좀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이 시간을. 네. 그래서 아주 콕 가슴을 찌르는 그런 글이었고요. 근데 다 좋으세요. 그냥 두 군데 정도. 제일 처음에 첫 문장이 마지막에도 마지막쯤에 나오긴 하는데 첫 문장이 약간 급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첫 문장만 약간 여유 있게. 시간은 뭐였더라요? 하여튼 그 뒷부분에 한번 나오는데 함부로 쓰는 자에게 시간은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 네. 인생의 가장 좋은 때. 앞부분은 다 괜찮으셨고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 약간만 여유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활시위를 떠나 그게 발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활시위 요거 같은 경우도 와이위으 이거예요. 와이위으
그것만 몇 번 하시다가 예, 와이위의 활시위를 하면 되게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시간을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자, 명숙쌤. 네. 어떻게 할까요? 어디 숙쌤 숙쌤 자유낭독까지만 듣고 2부에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숙쌤 지금 자유낭독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세요? 자유낭독 몇 분 하나요? 제가 불량 학생이라서 지금 흐름을 전혀 모르겠어요. 아, 네네.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불량 학생이시지만 들어오셨기 때문에 불량 학생도 네, 아니십니다. 지금 방금 도착했어요. 제주시에. 아, 제주에. 와, 그러시구나. 시에 갔다가 지금 제주시. 방금 집에 도착해서 네네. 오늘날은 아, 네. 몇 분? 선생님,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한국 단편하고 자유낭독하고 합쳐가지고 한 6, 7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쪽에 그 한국 단편을 한 3분, 4분 정도 하신다. 3분, 4분. 원래 내가 지금 하고 있었던 거 말하는 거죠? 한국 단편, 네. 그 중에서 내가 일부분. 선택했던 그쵸, 거 그쵸. 중에 선생님 선택했던 거. 네, 일부. 그거 하고 네, 자유낭독하고 해서 6, 7분. 네, 맞아요. 그래서 만 이쪽이 한 4분이다 그럼 요거 한 2분쯤 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 한 뭐 7분 안쪽으로 이렇게 섞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유낭독의 선생님들 시 아니면 에세이, 시는 되게 짧으신 선생님도 있고 조금 약간 근데 시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다 좀 짧고요. 네, 에세이도 있는데 다 괜찮으세요. 지금 좋고요. 네, 이거 한번 선택해 주시고 아니면 네. 선생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셔도 좋아요. 네, 아까 그 얘기 했었는데, 네, 한 1, 2분 정도 되게 꼭 뭐 나의 어떤 스토리를 내가 그냥 얘기하고 싶은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 스토리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숙쌤 잠깐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그럼 잠깐 쉴게요. 쉬고 2부에서 숙쌤 자유행동 먼저 하시고 선생님들 그 아까 말씀 나눴던 거 이런 부분 좀 더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네. 괜찮겠죠? 우리 뭐 지금 다시 이렇게 반복 안 해도 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낭독회니까 만일에 조금 더 반복 필요하시거나 이 부분 좀 더 서로 하겠다 하면 충분히 낭독회 준비하고 맞춰도 좋고요. 아니면 뭐 잠깐 한 15분, 20분도 여수의 사랑 또 함께 하셔도 좋으니까 그 상황 보면서 우리 2부에서 뵙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그럼 숙쌤 자유낭독하고 그거 해서 시간 이렇게 한번 잘 배분해 주셔요. 그럼 2부에서 숙쌤 먼저 시작할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저희 54분에 뵙겠습니다.